1968년 10월 1일 노숙자 한 분이 파리 근교 이블린의 한 쓰레기장에서 잘 곳을 찾다가 뭔가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침대보에 둘둘 말린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시신의 신원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스테판 마르코비치, 세르비아 출신의 31살 남성인데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곧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요. 유명한 사건인가 보네요. 자, 바로 이 사람을 취재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60, 70년대 프랑스 최고 미남 배우 알랭 드롱입니다. 잘생겼다. 그 당시 남자들에게 잘생겼다고 표현할 때 맞아. 알랭 드롱 닮았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미남의 대명사였습니다. 맞아.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 by my side. But now 지금은 승민 닮았다라고 하죠. I'm with a girl I met. 지저분하게 하시네, 플레이를. 네. 자, 그렇다면 알랭 들롱은 왜 살인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걸까요? 그러게, 뭐 연결고리가 뭐야?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마르코비치가 알랭 들롱의 개인 경호원이었습니다. 개인 경호원? 이 둘은 첫 만남부터 강렬했습니다. 1962년 알랭 들롱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영화 마르코 폴로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촬영장 인근에서 갱단끼리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독 한 남자가 알랭 들롱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남자는 말 그대로 17대 1로 상대 갱단을 때려 눕히고 있었어요. 와. 그가 바로 스테판 마르코비치. 알랭 들롱은 그를 개인 경호원으로 채용합니다. 대박이네. 알랭 들롱은 마르코비치를 친동생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당시 얼마나 아꼈냐면 알랭 들롱이 상류층 사교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그 파티에 마르코비치도 항상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비치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그와 가까웠던 알랭 들롱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 참고인 조사. 네. 측근이니까. 시신 발견 4일 뒤인 10월 5일 경찰은 알랭 들롱을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전환합니다.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왜 용의자가 돼? 아꼈다면서 왜? 용의자가 된 이유 바로 이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코비치가 죽기 전 자신의 친동생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알랭 들롱과 마르크 안토니에 의해서다. 뭐야, 마르코 안토니가 누구요? 뭐야? 마르크 안토? 편지에서 알랭 들롱과 함께 지목한 또 다른 한 명, 마르크 안토니. 마르크 안토니는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의 마피아 출신으로 알랭 들롱과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 마르코비치의 죽음 뒤에는 알랭 들롱과 마르크 안토니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추정한 마르코비치의 사망 일자는 9월 22일. 알랭 들롱은 영화 태양은 알고 있다 촬영을 위해 프랑스 남동부 생트로페에 있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알랭 들롱이 마르크 안토니를 시켜 마르코비치를 살해했다. 이거 봐. 그럴 줄 알았다. 알랭 들롱은 대체 왜 자신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마르코비치를 그러니까. 죽였다는 걸까요? 왜? 자, 이 사진을 함께 보시죠. 오른쪽은 마르코비치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여자 누굴까요? 알랭 들롱 여자친구. 알랭 들롱의 여자친구를 넘어 아내입니다.
그러면 나탈리 들롱. 알았다. 뭐죠? 불륜. 치정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나탈리 들롱과 마르코비치가 불륜이었는데 왜 그랬어? 이를 알게 된 알랭 들롱은 마르코비치를 해고합니다. 그러자 마르코비치는 어이 알랭들롱, 이게 뭔 줄 알아? 뭐야? 나탈리 들롱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죠.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못됐다. 이걸 언론에 팔면 돈이 꽤 되겠지? 어떡할까? 마르코비치가 나탈리 들롱의 사진을 이용해서 큰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자 마르크 안토니에게 그를 살해하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르코비치의 시신이 침대보에 쌓여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죠. 네. 경찰이 똑같은 제품의 침대보를 구매한 800명의 명단을 입수해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있어? 마르크 안토니가 있었습니다. 와. 경찰은 우선 물증이 있는 마르크 안토니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런데 네. 얼마 후 마르코비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뜻밖의 인물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이분은 조르주 퐁피두인데요. 당시 총리를 역임하고 대선에 도전한 유력 대권 후보였죠. 아니 그런 사람이 기사에 따르면 네. 경찰이 마르코비치의 차를 수색하던 중 조르주 퐁피두의 아내 클로드 퐁피두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뭐야? 그런데 그 사진 역시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아 뭐야? 마르코비치 얘. 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와, 혼미하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 그죠? 진짜 와. 사진이 찍힌 장소는 놀랍게도 알랭 들롱이 참석한 파티장이었습니다. 알랭 들롱이 마르코비치를 아껴서 상류층 사교 파티에 늘 함께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마르코비치는 이 파티를 자신의 범죄 행위의 장소로 이용합니다. 오? 알랭 들롱이 파티를 개최할 때마다 파티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에? 왜? 그리고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네. 그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냅니다. 아, 이건 못된 사람이었네. 원래 범죄자의 인성을 갖고 있었네요. 그는 사실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도박빛이 불어나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마르코비치의 차 안에서 퐁피두 부인의 사진이 발견되자 여론의 시선은 알랭 들롱에서 대권 후보 조르주 퐁피두로 옮겨집니다. 알랭 들롱이 주최한 파티에 나와 아내가 같이 간 적은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이 사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누구예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으려는 드골의 계략이다. 정치 공작. 네. 현직 대통령이 살인 사건의 배후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968년) 보수주의자 드골의 장기 집권에 반발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자 이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두고 드골과 퐁피두는 의견 대립을 하는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결국 퐁피두는 총리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것도 드골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에서요. 와, 그거는 야 이거 더 독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퐁피두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고공행진. 야, 그런 위험한. 그러자 드골은 비밀 정보기관 SDECE를 이용해 퐁피두 아내 클로드 퐁피두의 가짜 사진을 만들어 스캔들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야, 이게 와, 이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후 이 말이 안 나온다. 사진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전 파리 경찰청장 루셴 아이메 블랑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마르코비치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클로드 퐁피두와 닮은 40대 금발의 매춘부를 섭외해 음란 사진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작이었어. 그러면 정치 공작인데. 자, 정리하자면 퐁피두는 반대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마르코비치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일 뿐 마르코비치 사망 사건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마르코비치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다. 지금 점점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복잡하다. 알랭 들롱은 경찰의 조사를 4번이나 받았으나 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죠. 그리고 기소됐던 마르크 안토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결국 마르코비치 사망 사건의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직까지요?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1985년 책 한 권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무슨 책? 누가 마르코비치를 죽였나?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설마. 프랑수와 마르크 안토니. 알랭 들롱의 사주를 받아 마르코비치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죠. 그럼 범인이 그 책에서 밝혀집니까? 이 책은 그의 자서전인데요. 자서전? Nous nous sommes prêts, toi là, savoir les petits drons, 어디 불편? moi et tu. 어디 뭐 속이 안 좋아요? 자, 이런 뜻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다. 누구? 알랭 들롱, 나, 그리고 신. 알랭들롱이랑 마르크 안토니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마르크 안토니는 2010년 사망.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 살아있는 사람은 알랭 들롱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알랭 들롱은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죠. 한 연예인 경호원의 사망 사건이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범인 같습니까? 둘의 합작 아닐까요? 알랭 들롱과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냄새가 강하게 나거든요.